안녕하세요. 빠코의 DB스토리 빠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 개발 가이드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파이썬 강의에서도 기초 강의이면서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보시는 것과 같이 변수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석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강의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고 그러한 인풋 데이터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그 값들에 대한 조합과 계산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출력값으로 아웃풋으로 얻어내는 사항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그 데이터 형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서 또는 잘못 사용함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또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또는 결과값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든지 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나 이러한 그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작업들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은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러한 데이터적인 형식은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기초적으로 비슷한 그 형식을 띠고 있고요. 어 그중에서도 이 파이썬이 가장 이제 심플한 그 구문 형식 문법을 가지고 가속성이 쉽도록 여러분들이 쓰기에 최대한 문법 어떤 프로그램적인 문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수학적으로서 이해한다고 보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자바나 C나 또는 C샵이든 그러한 그 언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구조와는 다르게 되게 인제 심플하게 그 이 데이터 형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인제 그 데이터 형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 우리가 인제 변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인제 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인제 보시는 화면은 인제 단넷에서 사용하는 인제 변수를 예제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인제 자바도 비슷할 것이고 C나 또는 다른 언어로도 인제 비슷하게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파이썬도 유사한 데이터 형식을 또는 비슷한 같은 형식을 데이터 형식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 인제 제가 먼저 그 단넷에 대한 변수를 설명드리는 것은 기존의 개발 언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데이터 형식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것과 지금 파이썬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고자 제가 단넷에 대한 변수에 대한 설명을 변수와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변수에 대한 그 정의가 필요한데 변수 variable에 대한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변하는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C나 .NET, 뭐 자바 등에서는 변수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여 사용한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명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 형식이 이것은 어떤 거야라고 하고 그런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저렇게 쓰겠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해서 명시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거라는 것을 먼저 말해 놓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형식을 쓴다는 의미예요. 예,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단넷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뭐 어레이라는 배열 변수도 있고 불린이라는 뭐 true false를 갖는 데이터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트 형식이 있고 데이터 타임 뭐 더블 플롯 글로벌 핸들 인티저 롱 스트링 데이터 테이블 같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인제 접두어라는 걸 인제 제가 앞에 썼는데 이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또는 개발할 때 보면은 명명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변수, 즉 어떠한 값을 정의하고 어떠한 값을 이 안에 담을 때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변수라는 것에도 사실은 뭐 A, B, C, D, E, F, G 이런 그 일반적인 그냥 알파벳을 부여해서 거기에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A는 뭐 1, A는 누구누구, 그다음에 B는 누구누구, C는 누구누구 했을 때, 또는 그러니까 A는 숫자, 네, B는 문자, 그다음에 C는 뭐 데이터 타입의 또 다른 뭐 불린이 됐든 아니면 스트링이 됐든 어 뭐 배열이 됐든, 이렇게 값을 넣었을 때 A, B, C만 봐서 이 값이 과연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또는 뭐 리스트형인지 아니면 뭐 인티저 숫자형인지 숫자 중에서 긴 숫자를 갖는 롱형인지 아니면 문자형 스트링인지, 그 변수의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변수 일반적으로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지?'라고 했을 때 그 값을 찍어 보지 않거나 또는 그 값을 정의한 프로그램의 저 위쪽에 가서 '아 이 값에는 어떤 값이 담겼구나.'라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값은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지?'라고 했을 때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제 개발자들이 인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 프로그램을 할 때 이거에 어 의미를 둬서 우리가 갖는 이런 데이터형들의 이름이 데이터형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앞쪽에 프리픽스, 앞쪽에 첫 번째 글자 또는 첫 번째 세 번째 세 글자, 두 글자 등으로 어떠한 압축어를 단축어를 써서 약어를 써서 F네, F는 플롯이네, 플로트 변수네. 그다음에 I는 인티저네, 숫자 형식이네. 뭐 S는 스트링이네, 문자형 형식이네. 이렇게 정의한다면 나중에 이 값이 없고 변수에 대한 선언은 인제 한 번만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 변수의 이름과 값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제 우리가 인제 처음 이렇게 변수 플로트라는 실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플로트 F 사이즈는 3.14, 얘는 실수형 3.14 야라고 했는데, 뒤에 갔을 때는 이 구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건 빠지고 F 사이즈는 무엇이다. F 사이즈는 또 어떤 값을 또 넣거나 했을 때 F가 뭐였지 하면 F가 플러트였으니까 얘는 실수형이었구나. 실수형 값을 갖는 거구나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또는 그 개발자들이 봤을 때 얘는 F니까 플러트 형식이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프로그램 코드의 가독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또는 이런 변수들을 다양한 변수에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앞부분에 접두어로서 데이터 형식이 갖는 그 형식의 약어 또는 첫 번째 글자를 알파벳을 써서 접두어를 둠으로써 이 변수는 어떠한 값을 담는 변수야라고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인제 명명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명명 규칙은 뭐 이렇게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도 하지만, 어떤 우리가 함수를 나중에 함수에 대한 설명을 배우겠고요. 인제 함수를 정의할 때 이름을 정의할 때도 이러한 명명 규칙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명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하자면, 변수명이나 함수명 기타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 되겠다. 즉 뭐냐면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정할 때 우리가 이름적으로 변수를 정하고 변수의 그 첫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이 앞에 접두어로 둬서 이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명명 규칙에는 이제 C++ 스타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헝가리안 포기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의미적으로 해서 접두어 약어를 앞에 사용한다. 이 헝가리안 표기법은 인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게 헝가리안 표기법이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인제 여기 나오는데, 변수명의 첫 글자 또는 세 글자, 변수 타입을 의미하는 접두어를 사용하고 소문자로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단어로 된 경우에는 어
이름을 정의할 때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 데이터 형식 소문자 사이즈의 첫 번째 글자가 시작하니까 문자가 S로 해서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를 소문자로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름만 보고도 얘가 실수형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 뭐 C나 C++이나 자바나 단넷에 보면 이런 형식으로 앞에 요렇게 그 데이터 형식을 미리 정의하는 거, 이거를 인제 변수 타입 선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인제 변수를 만드는데 얘는 플로트 형식이야. 인티저 형식이야. 스트링 형식이야. 이런 식으로 변수의 타입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들 같은 경우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보시는 프로그램에서는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형식을 선언하고 거기에 인제 변수명을 넣어서 인제 변수값을 하고 인제 변수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비해 인제 파이썬을 알아볼 텐데 파이썬은 어떻게 되나? 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데이터 타입 선언이 없이 변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제 보시고 있는데 앞에 변수에 대한 선언이 없고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값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얘는 문자형이겠구나. 예, 더블 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문자겠구나. 그다음에 얘는 숫자처럼 아라비안 숫자로 주변에 뭐 없고 그냥 숫자로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얘는 숫자의 타입은 인티저. 네, 인티저겠구나라고 인티저겠구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대괄호가 있고 숫자가 들어 있어. 얘는 그 파이썬의 리스트라는 데이터 형식으로서 LST 사이즈 이 안에 LST라는 접두어 리스트 형식의 사이즈야 하고선 12를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보면은 인제 뒤에 이제 계속 이어서 데이터 형식을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스트링 문자형, 인티저 숫자형, 플롯 실수형, 리스트형, 이제 데이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배열과 같은 1차원 배열과 같은 게 이제 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튜플형, 그다음에 이 튜플형도 리스트와 비슷한 형식의 데이터 형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플롯이 또 들어갔네요. 이건 중복으로 들어간 건데. 그다음에 셋이라는 집합형이 또 들어가고, 딕셔너리형이라는 게 데이터 형식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불린 형식이 들어가 있고, 인제 마지막엔 글로벌 변수에 대한 그 변수를 정의할 때 인제 글로벌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여기에 인제 G 언더바라는 걸 쓰는데 제가 이 글로벌로 변수 또는 로컬 변수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변수는 말 그대로 인제 전역 변수라고도 하고, 이거에 인제 또 반대되는 의미가 또 작은 의미가 인제 로컬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게 여기서도 인제 파이썬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저도 인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전역 변수, 내가 선언한 변수가 내 프로그램 안에서 인제 어떤 특정 영역에만 쓰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프로그램 코드하는 그 영역 안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변수일 것이냐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요거 설명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있고 이렇게 작은 원들이 있다고 치세요. 자, 이랬을 때 글로벌 변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A라는 변수를 정의했다고 하면 여기 이 지역, 이 작은 공간에서도 얘 A를 알 수 있고 얘도 A를 알 수 있고 얘도 A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 변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작은 곳에서 B라는 거를 선언했어요. 그랬을 때 이 B에 대한 거는 얘는 B를 알 수 있다? 모른다. 얘도 B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네. 얘도 B를 알 수 있다? 네. 모른다는 의미예요. 즉 뭐냐면 지역 변수는 내가 공간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이 공간 안에서만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지역 변수. 이 안에 이런 작은 공간에서 공간에 쓰는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하고, 이렇게 큰 영역 밖에서 쓰는 정의한 변수가 인제 전역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인제 나중에 프로그램 하다 보면 어 다양한 인제 변수들을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변수는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만들고 여기에도 만들고 여기에도 만들고 여기에도 만들 것이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일한 변수를 동일한 것을 계속 생성한다는 것은 즉 뭐냐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키우는 효과를 나타난다는 거죠. 메모리를 물론 지금은 원체 컴퓨터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메모리에 대한 제약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저사양의 컴퓨터다 보니까 메모리도 제약이 있었어요. 뭐 제약이 있다기보다는 그 적은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했던 사항인 거죠. 예,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메모리 관리를 잘 해야지 프로그램도 잘 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변수라는 것은 그러한 그 같이 하나의 변수로서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값으로 사용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글로벌 변수라는 것의 의미로 둬서 그 변수를 사용한다. 의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를 만드는데 이 변수가 글로벌 변수로서 쓸 거냐, 아니면 로컬 변수로서 쓸 것이냐라고 그 전역과 지역을 정의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미가 없지만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앞에 인제 G 언더바를 붙여서 이거는 글로벌 변수야. 그래서 여러 곳 저 어딘가에서 저 밖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네가 만약에 쓰고 싶고자 한다면 네가 존재하는 네 지역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갖다 쓰면 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글로벌 변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인제 큰 차이점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얘는 변수에 대한 그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선언이 없어요. 앞에 데이터 형식에 대한 명시적 선언이 없고 바로 변수 이름을 정의하고 여기에 인제 값을 넣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인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의 값에 대한 데이터 형식을 계속 바꿔서 할당할 수 있어요. 바꿔서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내가 처음엔 이 S 사이즈라는 것을 더블 따옴표에 문자를 넣었지만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이 S 사이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값을 다시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파이썬은 앞에 어떠한 그 변수에 대한 지정된 어떤 타입을 선언하지 형식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아 이 값은 무엇이야.'라고 역으로 이 값이 뭔지를 정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값에 따라서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제 안다는 거죠. 인제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이 데이터 들어간 것이 곧 너라는 변수가 갖는 데이터 형식이야라고 인제 그렇게 정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변수를 이렇게 파이썬에선 그렇게 데이터 타입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하다가 과연 이 문자형으로 갖는 이 데이터를 과연 이 데이터 형식을 바꿔가면서 이 같은 이름의 여러의 다양한 변수 타입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쓰겠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제 코딩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갖는 어떤 특별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변수를 정의를 하고 그 정의한 변수의 어떤 형식에 맞게, 그 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적인 형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즈라는 것에는 숫자, 문자, 뭐 리스트, 뭐 그다음에 집합형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 변수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얘가 만약에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이 변수에 집어넣는다 했을 때는 이 앞에 s를 붙이거나 i를 붙이거나 lst를 붙이면 안 되겠죠. 예. 즉
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 변수명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변수명을 정의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변수만 봤을 때 변수명만 봤을 때 '아 얘는 어떤 문자형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앞쪽에 인제 제가 그 설명했던 것처럼 명명규칙에 의해서 그 변수 타입의 타입을 의미하는 어떤 그 접두어로서 어떤 거를 쓰고자 한다고 하면 의미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인 이름,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을 쓴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우린 정의해서 쓰겠어."라고 정의해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데이터 변수의 명명 규칙을 해서 쓰면 된다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제 프로그램을 나 혼자만 짜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협업해서 같은 코드를 가지고 개발할 때는 그러한 거에 대한 개발 어떤 규칙적인 룰을 정해서 명명 규칙도 같이 룰을 정해서 개발을 하는 게 어 같이 코드를 보는 데 있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본격적으로 여기 설명했던 그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제 데이터 형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석이라는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로 넘어갔네요. 예, 이제 주석에 대한 걸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변수를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석인데, 이 주석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석은 뭐냐면 소스 코드의 설명이나 변수, 함수 등에 대한 어 사용에 대한 정의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개발의 기초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개발하고 있는 코드가 나 혼자만의 사용하는 코드라고 하면 뭐 어떻게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뭐 내가 나중에 이 코드를 다시 봤을 때,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보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봤을 때 이 코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코드의 어떤 의미적인 설명, 또 함수의 설명, 변수의 설명,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즉 순수 코드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개발한 코드가 장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장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코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내가 그거를 나에 맞게 또는 문제에 맞게 수정할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러한 주석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떤 변수, 어떤 함수, 그다음에 이 파이썬이나 이 전체적인 코드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코드는 또는 이 파이썬 파일은, 또 이 변수는, 이 함수는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졌구나. 또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앞으로 다양한 코드, 그다음에 더 많은 분량의 라인이 들어가는 코드를 작성하시겠지만 코드를 작성할 때, 변수를 사용할 때, 파이썬 파일을 만들 때, 함수를 사용할 때, 또는 중요한 부분에 로직이 들어갈 때마다 주석을 다는 습관을 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코드를 다 짠 다음에 그때 인제 하나씩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설명을 넣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뭐 100줄 아니면 뭐 5 줄, 10줄 만드는 코드에 주석을 달기란 쉽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드하는 거로 봤을 때, 또는 실제 인제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뭐 긴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코드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이 코드에 관련된 파일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내가 만든 이 전체적인 로직과 뭐 의미와 여기에 왜 이 값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시점에 나중에서야 집어넣겠다?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는 반드시 그 짜는 시점에 생각하는 생각과 얘가 이 로직이 갖는 의미를 꼭 주석이라는 것을 써서 그거에 대한 의미와
또는 필요한 주요 설명들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을 때 설명을 또 이어서 드리자면 주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드를 내가 나중에 봐도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이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로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석을 넣는 방법에는 단일 라인 주석, 한 라인의 주석을 넣을 때는 이 샵을 이용해서 이제 주석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럭 단위, 우리가 주석을 달 때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달 때마다 샵을 붙여도 되지만 이 샵으로서 맨 앞에 매번 붙이는 게 귀찮다라고 하실 때는 작은 따옴표를 3번 누르게 되면 예, 그 3번 누르는 게 시작점, 또 3번 누르는 게 끝점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모두 주석이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이제 코드를 할 때 주석이라는 걸 달 수 있을 텐데 주석이라는 것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코드를 할 때 주석을 다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